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13회 환국 12지국과 12지신상 천산주 우파 부도지 제9장 마고성을 떠나 분고한 모든 종족들이 각주에 이르니 어느덧 1000년이 지났다. 옛날에 먼저 성을 나간 사람들의 자손이 각지에 섞여 살아 그 세력이 잠옷 강성하였다. 그러나 거기가 그 근본을 잃고 성질이 사나워져서 새로운 분고족을 보면 무리를 지어 추격하여 그들을 해하였다. 분고족이 이미 정착하여 거주하니 바다와 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내왕이 거의 없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오미의 화로 인하여 인류의 시원지였던 박터인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관중의 마고대성에서 우리의 직계 선조인 황공씨들이 이동한 곳을 밝혀봅시다. 천산주 우파 인류의 맞이인 황공씨가 이동한 곳이 천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진실을 밝혀봅시다. 참고로 인류의 시원지에 있었던 지명이 천안, 천부라고 했습니다. 현 우랄 아랄 산맥인 천산 산맥의 천산이란 중앙아시아 원중원의 아랄 천산의 지명이 사람들의 이동과 함께 그곳의 지명이 이전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동한 우리의 직계 선조가 머문 천산주인 북해의 지명과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고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무르셔 돌을 터득해서 장생을 해서 온몸에 병이 없으시며 하늘을 대행해서 교화를 베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이 없게 하시며 사람이 모두 힘쓰고 노력을 해서 스스로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미 없게 하셨다. 옛날 기록에 이르되 파네르 지산하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으니 그 땅의 넓이가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 여리이니 총괄적으로 황국이요 나누어 얘기하면 비리국, 양원국, 구막한국, 일군국, 우르국 또는 필라국, 객현왕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또는 직구다국, 사나바국, 선비국 또는 시위국 또는 통고사국, 수미리국이니 합이 12국이니라. 상기의 문장 중 천산주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은 파네르의 산 아래 환인씨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산이란 현재의 우랄 아랄 산맥이며 환인의 나라가 있었던 곳은 우랄 산맥의 하단인 현 카자흐스탄 내에 있었으며 지명은 우파로 의미는 우는 윗 선대인은 의미이며 파는 법왕청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산이 우랄 아랄이라는 의미는 그들 인류가 있었던 첩첩산중의 관중인 마고 대성이 바로 우리의 난생신화의 무대인 알터 알땅으로 그곳의 알날의 지명이 현재의 우랄 아랄 산맥으로 지명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그곳 마고 대성이 역사 속 봉황이 새끼를 치는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 속 우파와 카자흐스탄이 현재는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러시아 타르타르스탄 공화국으로 조작 이입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우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르타르스탄 공화국의 주도가 카잔이고 우파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이지만 카잔은 카자흐스탄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이동한 천산주는 현 카자흐스탄 내에 있었습니다. 우랄 산맥의 가장 하단 부분으로 뒤를 삼으시고 앞에 아랄해에 임한 배산 임수의 지형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원중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우파니샤드 현재 우리가 인도의 경전으로 알고 있는 우파니샤드는 또한 우리의 경전입니다. 오미의 화로 북쪽으로 이동한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경전이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니샤드의 니샤드란 이었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1절 변하는 것들의 세상에 모든 것은 흰으로 덮여 있도다. 그러니 인간들이여 내버림의 지혜를 가져 어느 누구의 재물도 탐내지 말지어다. 5절 신은 움직이기도 움직이지 않기도 하며 멀리 있기도 아주 가까이 있기도 하며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이 세상 밖에도 존재하도다. 6절 신을 보는 사람은 신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 안에서 신을 보니 그는 어느 누구도 증오하지 않으리라. 7절 신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같은 신임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욕심이나 슬픔이 어찌 생겨나겠는가. 우파니샤드 1장은 이사 우파니샤드입니다. 이사 즉 이어서, 단절된 내 에고를 하나님 상제님과 이어서 하나로 연결시켜 통일, 신일합일, 천일합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조상님의 지혜를 잘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장은 꽤나 우파니샤드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현실 속을 헤쳐나가느라 에고 속에 빠져서 잠들어 있던 신성과 지혜와 그 전통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혹은 깨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3장은 깼다 우파니샤드입니다. 깨어나서 연결통일, 신일합일, 천일합일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또 깨어나면 어떻게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파니샤드란 불교 발생 이전부터 성립되었던 것으로, 우파니샤드란 우파인 윗 법암청에서 니샷다 즉 이었다, 성스러운 아리안의 헤타레 정치를 우파에서 이었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현재의 카자흐스탄이 카잔으로 코자콜이 고려의 땅이라는 의미로 이것이 바로 실제의 타타르스탄입니다. 원래의 천산주란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에 있었던 관중의 박토가 천산이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북해로 이동해서 현재의 우랄산맥에 천산의 지명이 이입되었던 것으로,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으로부터 천산인 카자흐스탄의 우랄산맥의 우파로 이동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경전이 바로 우파니샤드였던 것입니다. 대해탈의 정신을 마고대성인 부도의 박토로부터 우파로 이동해서 이었다는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 즉 우파에서 니샷다, 이었다였던 것입니다. 환국 12지구 부도지 제10장. 황궁씨가 천산주에 도착하여 해옥하여 복번할 것을 서약하고 무리에게 수정하는 일에 근면하도록 고하였다. 곧 장자인 유인씨에게 명하여 인세의 일을 밝히게 하고 찾아와 삼자로 하여금 모든 주를 순행하게 하였다. 황궁씨가 곧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되어 길게 저음을 올려 인세의 홍량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대성회복의 서약을 성취하였다. 이에 유인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으니 이것은 곧 천지본음의 상으로 그것은 진실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유인씨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밤에는 어둠에 시달리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나무를 뚫어서 마찰을 시켜 불을 일으켜서 밝게 비춰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물을 익혀서 먹는 법을 가르치니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유인씨가 천년을 지내고 나서 아들 환인씨에게 천부를 전하고 곧 산으로 들어가 계부를 전수하며 나오지 아니하였다. 환인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아 인세를 정리하는 일에 크게 밝히니 이에 햇빛이 고르게 비추고 기후가 순조로워 생물들이 거의 안도함을 얻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개성한 모습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에 3세가 수정하기 3000년에 그 공력이 거의 없어질 만큼 져버렸기 때문이었다. 가장 맏 어른인 황궁씨가 권속을 이끌고 북해인 천산주의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고 그의 후손들이 천부사면을 이어받으니 이때 유인씨와 환인씨가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천부사면은 인류의 종가인 천부의 표식으로 기원전 3897년경 신시개천하신 환웅천왕 비로자나 부처님과 기원전 2333년경 등장하는 당군왕검에게도 똑같은 천부사면의 표식이 등장합니다. 상기 부도지를 통해 중앙아시아 중원지역이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1월 5학의 주변에 소동정호와 대동정호가 있을 정도의 풍부한 수량이 있었으나 근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환인의 나라 황국에서의 천산이란 현재의 우랄산맥이며 황국시대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 현재의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옛날 기록에 이르되 파네르 지산하에 환인시의 나라가 있으니 그 땅의 넓이가 남북이 5만 리, 동서가 2만 여리이니 총괄적으로 황국이요 나누어 얘기하면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일군국, 오르국 또는 빌라국, 객현왕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또는 직구다국, 산하바국, 선비국 또는 시위국 또는 통고사국, 수미리국이니 합이 12국이니라. 환국을 12지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천산주 환인시대의 12지국의 정체가 근대사 동학의 경전에서도 등장합니다.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 중 몽중노소 문답가를 인용합니다. 몽중노소 문답가 중에 12제국 괴지론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정해 국태민안할 것이니, 동학의 경전 안신가 중에서 개벽시 국처일을 만지장서 내리시고 12제국 다 버리고 아구군수 먼저 하네.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전세임진 몇 해인가 240 아닐런가. 12제국 괴지론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오미의 화로 인한 인류의 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환인 12지국 제국이었는데 이들 12지국이 근대까지 존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점이 누구이겠습니까? 왜 근대까지 코리아를 코리아가 아닌 더 코리아로 표기했던 것일까요? 황국 12지국의 기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부도지를 다시 인용합니다. 부도지 제4장. 이때 번음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비록 8사람이었으나 향상을 바르게 밝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지며 조절이 되지 않았다. 마고가 4천인과 4천녀에게 명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하였다. 이들이 지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인간의 시조였다. 그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몇 대를 거치는 사이에 족속이 불어나 각각 3,000사람이 되었다. 이로부터 12사람의 시조는 각각 성문을 지키고 그 나머지 자손은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르게 밝히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성 안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고 지우를 마심으로 혈기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걸을 수 있으므로 오고 감이 자유로웠다. 상기에서 12사람의 시조가 등장합니다. 이들 12사람의 시조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동해서 만든 국가가 바로 12지국 12제국이었습니다. 12지 신상. 이들 12사람의 시조들이 바로 12지 신상의 원 모델들입니다. 12지라는 개념은 중국의 은대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를 방이나 시간에 대응시킨 것은 대체로 한대 중기의 일로 추정된다. 다시 이것을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등 12동물과 대응시킨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 와서는 12지 생초를 조각한 석재 및 토호가 묘지 장식에 나타났다.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에서는 갖가지 신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불법을 수호하거나 불교인을 지켜주는 신들이다. 제석천이나 범천 등과 같이 고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는 한편 불교가 전파되면서 여러 지역의 신들이 수용된 경우도 많다. 용과 호랑이는 물론 도깨비까지 등장하는 것은 불교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12지신은 땅을 지키는 12가지 짐승들의 신으로 흔히 우리 띠에 해당하는 신들이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12지신인데 얼굴은 짐승이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12방위를 지킨다고 한다. 이러한 12지신은 도교의 방위신앙의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약사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12지신의 약사경을 외우는 불교인을 지키는 신장들로 알려져 있다. 자, 12지신상과 관련되는 지명들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여지승남에서 있는 그대로 인용해 봅시다. 신증동궁여지승남에 있는 내용들만 참조하겠습니다. 자, 잠산봉수, 경상도 김해도부의 봉수에 남쪽으로 분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밀양부 남산에 응한다. 자 땅에 있는 바위산이 잠산입니다. 김해 금주는 금강산 지역으로 이를 특정하면 금강산 북부에 지우고 오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천주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정북 방향입니다. 축천, 전라도 남원의 산천에 축은 축으로도 쓴다. 부의 동북방에 신안물이 들이침으로 마을을 설치할 때
술자의 말을 쫓아서 쇠로 소를 만들어 이것을 지키도록 하였다. 축당에 있는 하천이 축천입니다. 전라도 남원은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의 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인석진원, 경기도 강화의 학교에 인석진원이 있습니다. 인땅에 있는 돌이 인석이고 포구가 인석진입니다. 경기도 강화는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인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에서 동북방향입니다. 묘산도, 전라도 순천의 산천에 묘산도가 등장합니다. 묘땅에 있는 산이 묘산입니다. 전라도 순천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명입니다. 중심에서 동쪽 방향입니다. 진교, 경상도 곤양의 교량에 군서쪽 18리 지점에 있다. 진 땅에 있는 다리가 진교입니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 철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성산, 충청도 홍주목의 본주 동쪽 4리 지점에 있다. 사 땅에 있는 성이 사성입니다. 충청도 홍주는 천황님이 계셨던 안주 경주의 남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신중동국여지 이스남에 없습니다. 미곡현, 충청도 회인현은 본래 미곡현이다. 미 땅에 있는 계곡이 미곡입니다. 충청도 회인현은 관중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에서 서쪽 방향입니다. 신석산 봉수, 경상도 안동의 봉수에 부해 남쪽 26리에 있으며 동쪽으로 임하연 약산의 봉화에 호응하고 소롱 남산에 호응한다. 신 땅에 있는 돌산이 신석산입니다. 임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이며 약산은 관중의 제왕의 성이 있었던 철옹성의 영변이며 남산은 금강산입니다. 관중에 흐른 한강에서 금강산 지역의 지명입니다. 중심에서 서쪽 방향입니다. 유는 신중동국여지 서남에 없습니다. 술초교, 전라도 구례의 괴량의 북쪽 1리에 있다. 술 땅에 있는 초교가 술초교입니다. 전라도 구례의 군명 봉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에서 서쪽 방향입니다. 해안소, 강원도 양구의 고적에 예전에는 춘천부에 예속되어 있었다. 해땅이 해안입니다. 양구는 양주인 관중의 입구이며 춘천은 천황님이 계셨던 안주 경주로 이곳 관중과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중간지역입니다. 중심에서 서북 방향입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12지국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분구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중원 땅의 지명들 같습니다. 이곳 중원의 12시조들이 이동해서 12지국이 된 것 같으며 이들의 특징과 위치를 12지 신상으로 특정화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들 12지의 지명들이 있었던 곳을 배열시키면 지도와 같이 위치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12지의 지명 배열이 방위와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사방, 자, 황국시대까지는 5방이 아닌 동서남북의 4방입니다. 동, 청궁시의 청, 서, 백서시의 백, 남, 적서시의 적, 북, 황궁시의 황과 흑. 자, 그러면 이제 중앙인 중원에 왜 황이 등장해서 4방이 5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